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전반기에 솔로몬해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미군과 일본군과의 여러 전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주로 이 지역 솔로몬 제도에서의 전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곳에서는 1943년 2월에 종료된 솔로몬 제도 남부 과달카날 전역에 이어 1943년 6월 30일에 시작된 카트윌 작전의 일부로 미군이 솔로몬 제도 중부의 뉴조지아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이에 야마모토 히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한 해군 갑사건이 일어났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F 케네디 관련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태평양에서의 전투는 솔로몬 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바로 이 지도의 왼쪽에 붙어있는 동부 뉴기니 지역입니다. 먼저 호주를 바라보는 항구도시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려는 일본군과 호주군의 코코다 트랙 전투가 1942년 하반기에 벌어졌고, 여기서 패한 일본군의 북부 해안 거점 부나고나도 미국 호주 연합군에 점령되는데, 이때가 과달카날 전역이 끝나던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동부 뉴기니의 북쪽으로 몰린 일본군은 라에 살라마우아를 새로 거점으로 마련했고, 부나고나 전투가 끝나자마자 일본군을 쫓아 올라간 호주군이 라에 살라마우아의 거의 턱 밑에 다다르자 이를 막으려는 일본군을 막아낸 와우 전투가 1943년 2월 초까지 호주군의 승리로 종료되었고, 이 지역에 병력을 보강하려는 일본군이 비스마르크해를 가로질러 수송선단을 보내다 연합군 항공대에 거의 괴멸당한 비스마르크해 해전이 1943년 3월 초였습니다. 이 채널에서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중부 솔로몬 제도에서의 여러 전투들은 1943년 6월 30일부터 8월 말까지의 경과를 다루었습니다. 물론 8월 말 이후에도 카트윌의 일환으로 여러 작전이 계속 벌어지지만, 일단 솔로몬 제도에서의 전투 상황은 1943년 8월 말에서 일단 멈추고, 이 채널 재생 목록 총합본편에 이미 올라온 와우 전투와 비스마르크의 해전 이후 동부 뉴기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간 순서에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기 전에 이 시리즈의 주 전장 동부 뉴기니 북부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솔로몬해를 오른쪽에 접한 동부 뉴기니 북부 지역인데, 색깔이 옅은 곳에 길이 나 있고 짙은 곳은 산지의 밀림입니다. 이곳이 일본군의 공격을 호주군이 막아낸 내륙 요충지 와우, 해안에 접한 북쪽의 라에와 남쪽의 살라마우아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와우 전투 당시 일본군은 살라마우아에서 이렇게 산길로 내려왔습니다. 연합군의 최종 목표는 라에와 살라마우아의 일본군을 몰아내고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토머스 앨버트 블레이미 호주 육군 총사령관입니다. 당시 CNC 오스트레일리안 밀리터리 포시스를 맡고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안 밀리터리 포시스는 육해군 전부가 아니라 육군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태평양 지역을 연합군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호주와 뉴기니가 포함된 남서태평양 지역의 총지휘를 메가더 장군이 맡았고, 블레이미는 그 아래 얼라이드 랜드 포시스 연합군 육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메가더의 아래로 되어 있긴 한데, 메가더가 대놓고 블레이미를 부하로 대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블레이미도 라에와 살라마우아가 동부 뉴기니의 중요 목표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는데, 코코다 트랙 전투 초반 포트 모레스비가 넘어가느냐 마느냐 할 때는 너무 바빴고, 코코다 트랙에서 승기를 잡고 부나고나로 한창 진격할 때 라에와 살라마우아에 대한 전격 공격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합군의 솔로몬해 지역 반격인 카트윌 작전이 계획되면서 라에 살라마우아 지역에 대한 공격 계획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1943년 5월이 되면 살라마우아 남쪽 20여 킬로미터에 있는 무보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고 있었는데, 카트윌 작전의 시작과 동시에 연합군이 나소만에 상륙하게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무보 지역의 일본군이 미리 격파되어야 했습니다. 무보 지역에 주둔하던 호주군은 육군 제6사단 17년대 소속 제7보병대대였는데, 앞에 2하고 슬래시가 붙어있는 이유는 6사단이 바로 세컨드 오스트레일리안 임페리얼 포스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컨드 AIF는 호주가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을 도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파병한 부대인데, 2년 뒤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호주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호주 육군에서 6사단, 7사단, 8사단, 9사단과 제1기갑사단이 여기 소속됩니다.
호주군에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포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호주가 영연방 국가여서 이런 단어를 쓴 모양인데 황군이라고 부르면 일본군하고 헷갈리고 제국군도 좀 그래서 그냥 세컨드 AIF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될 전투가 벌어진 곳의 지형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나무가 빽빽한 산지 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호주군과 일본군이 싸우고 있는 무보 지역이고 멀리 해안이 보이고 일본군이 장악한 살라마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쪽에서 오는 길로 뮬트랙, 노새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위쪽이 방위로는 동쪽인데 무보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여기 보이는 산지가 라바비아 능선입니다. 이 사진은 좀 떨어진 곳이지만 이 지역의 특징을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곳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산에 나무가 빽빽하지만 잘 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보입니다. 이 지도에도 무보와 그 남동쪽에 위치한 라바비아 능선 위치가 있는데 라바비아 능선에 올라가면 미군이 상륙할 나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일본군이 이용했던 무보에서 살라마와로 이어지는 루트도 볼 수 있어서 이 능선을 장악하는 것이 호주군에게는 다음 작전을 위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라바비아 능선과 무보 지역을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무보와 라바비아 능선 위쪽에 핀플이라는 고지대가 있는데 원래 이곳을 처음에 소개된 6사단 17여단 7대대가 지키고 있었고 일본군의 거듭된 공격을 계속 막아냈지만 병력 손실이 심했습니다. 핀플에는 7대대 중 레슬리 태터슨 대위의 중대가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5월 초에 이미 중대 병력이 65명 정도로 줄어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태터슨 중대는 잘못하면 포위당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수비가 더 쉬운 후방의 라바비아 능선으로 부대를 퇴각시켰습니다. 호주군은 라바비아 능선 서쪽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이곳에 병력을 집중시킵니다. 일본군은 1943년 5월 9일부터 이곳에 또다시 공격을 가했으나 호주군은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당시 7대대가 속해 있던 호주 육군 6사단 17여단의 여단장이 머레이 모튼 준장인데 7대대의 인명피해가 크자 7대대를 후방으로 퇴각시키기로 하고 대신 같은 여단의 6대대를 라바비아 능선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호주 육군 제6사단에는 16, 17, 19 보병여단이 있고 17여단에는 5, 6, 7의 3개 보병대대가 속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우즈 중령이 지휘하는 6대대에 출발 명령이 내려진 것은 5월 23일, 27일에 선발대가 출발한 6대대는 험준한 지형을 뚫고 1943년 6월 11일 라바비아 능선에 도착해 7대대와 교대합니다. 7대대는 와우 지역으로 퇴각해 사단 예비로 들어갔습니다. 17년대의 5대대도 이때 후방인 와우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6대대의 다른 중대들은 라바비아 능선 근처의 요지에 배치되었으나 월터 덱스터 대위의 D중대가 라바비아 능선 베이스 캠프에 배치되었는데 D중대가 자리 잡은 곳은 이전 7대대 병력이 지키던 곳보다 더 높은 지역으로 일본군이 이용하던 길인 잽 트랙과 다른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덱스터의 D중대는 6대대의 다른 병력보다 더 일찍 출발해서 이곳에 와 있었는데 능선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곳이 일본군을 방어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튼 준장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라바비아 능선의 D중대가 핀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튼 준장은 일본군이 발각되지 않은 채 대규모 병력으로 능선 근처 동서를 잇는 도로를 기습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덱스터에게 소규모 병력을 핀플 남쪽에 상시 배치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라에 살라마와 지역과 내륙에 배치되어 있던 일본군은 육군 제51사단으로 사단장은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이었습니다. 51사단 산하 제51보병단에 보병 제66, 102, 115연대가 있었는데 이 중 102연대는 1월 달에 와우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고 115연대는 라해 지역으로 수송선을 타고 들어오려다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연합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라해, 살라마와 지역에 있는 51사단 병력은 충분치 못했고
비스마르크 해전이 끝난 후인 1943년 3월 하순에 51사단 병력은 일본 기록에는 살라마우아의 1455명을 비롯해 위와 같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총 병력은 6156명입니다. 이 숫자는 3월 하순의 수치이고 이후 2달 동안 전투를 하면서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연합군의 대반격인 카투일 작전은 6월 30일에 시작되는데 이미 5월 말이 되면 일본군도 연합군이 무언가 대규모 작전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일본군은 무보와 북은 와이파일리의 호주군을 먼저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51사단 전투사령소를 무보 부근으로 옮기는 명령도 하달합니다. 이제 무보와 근처 라바비아 능선의 호주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절대 숫자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호주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